안녕하세요. 로보뷰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아마 다음 달 1월 10일에서 20일 정도에 정식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예약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로보뷰 S11 신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치 영상을 찍을 건데요. 자, 준비물은 카메라, 그 다음에 녹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마이크로 SD 카드, 정품 MLC SD 카드를 사용하시면 수명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사 유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핸드폰 모바일용 유심 있죠? 이 유심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잠깐 유심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로보뷰 이제는 LTE 제품은 보통 S4 모델, 그 다음에 로보뷰 LTE 공유기, 그 다음에 로보뷰 S11 카메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LTE로 구동되는 거. 자, 시중에서 많이 지금 LTE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통신사는 우리나라 통신사가 SKT, KT,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세 가지의 통신사가 있죠. 그 통신사에 보면은 각각의 자기네 그 통신사의 주파수가 틀립니다. 주파수를 이제 총괄 잡아서 밴드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당 통신사의 밴드위시 있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로보뷰의 장점은 뭐다? 안정적이다. 왜? 국내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제품을 해외로 가져가면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왜? 국내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LTE 공유기 또는 LTE 카메라들은 우리나라 국내 전용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유럽용 버전이에요. 우리나라 정식 버전이 아니고 유럽용 버전. 유럽하고 한국하고 틀린 건 뭐냐면은 밴드윗이 거의 흡사하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밴드윗 주파수 단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통신사 기지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밴드윗 5번 밴드윗이다. 자, 유럽용 버전은 5번 버전이 그 밴드윗이 빠져 있어요. 가까운 데가 5번 기지국이 있는데 이게 연동이 안 되니까 저 멀리 있는 7번 기지국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중간에 버벅대고 끊기고 그러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웬만한 LTE 장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유럽용 버전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유럽용 버전을 쓰고 한국 버전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KC 인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파도 검사하고 보안도 검사하고 요즘 정전기도 검사하고 많은 검사를 해요. 일반적인 우리 홈캠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LTE 장비들은 각각의 SK면 SK 밴드윗의 주파수 단위, 그 다음에 KT면 KT 주파수 단위, 이 KC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각각의.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인증비만 해도 나오거든요.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 밴드윗이 유럽용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쪽 회사에서는 연구 개발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냥 유통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국 거를 수입을 해서 유통만 하기 때문에 중국 그 현지에서 유럽용 버전 인증을 받은 그거를 국내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국내에서 안 받아요? 자, 국내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자그마하죠. 근데 유럽은 하나의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소속이 돼 있어요. 자, 단가 대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개 팔 거 유럽은 10,000개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KC 인증 받고 하면 이 금액이, 제품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로보뷰는 국내 전용이에요. 모든 국내의 통신 3사의 주파수 단위를 밴드윗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공유기든 아니면 카메라든 이 LTE 장비를 구매하실 때 거기 제품 스펙에 보면요, 밴드윗이 보통 나와 있거든요. 밴드윗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품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제품 판매처에 물어보세요. 자신 있는 회사들은 스펙을 나와 있겠죠. 숨기고 싶지 않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통신사별 주요 밴드윗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SK텔레콤은 이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 5번, 3번, 1번, 7번 4개의 밴드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B8, B3, B1 이렇게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LG는 1, 5, 7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밴드윗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각각의 기지국마다 밴드윗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유럽 버전은 말이죠. 여기서 5번이 빠져요. 5번. SK텔레콤 5번을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LGU 플러스의 5번 이렇게 두 개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대형만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 버전 같은 경우에는 5번이 가까운 기지국이 있는데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들어와요. 타사 제품을 샀는데 뭐 저희 것도 구매하고 타사 것도 구매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유심을 이제 문의 사항이 많아요. 저희도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확인을 하는데 제도가 바뀌고 방침도 바뀌고 각 통신사별로 바뀌어요. 자, 유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이 카메라에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되겠죠. 유심이 비정상적이면 핸드폰에 꽂아도 핸드폰이 안 돼요. 뭐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유심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카메라 문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유심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제품을 구매하시면 말이죠. 뒷면에 보면 저희 제품에 우리 공유기든 아니면 카메라든 여기에 IMEI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이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번호가 이 통신사 유심하고 마저 떨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유심 발급받으면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요즘 뭐 통신사 해킹 당해갖고 뭐 SK든 KT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IMEI 번호가 유출이 돼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방침이 이 기계에다 꽂은 거는 이 기계만 인식하게 해놓고 이걸 빼갖고 다른 기계에 꽂으면 안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많이.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심을 먼저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품을 공유기든 이 지금 카메라든 제품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IMEI 번호로 사진을 찍어서 SK든 KT든 대리점에 가시면 돼요. 가셔갖고 내 핸드폰에 데이터 쓰는 걸 나눠쓰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데이터 나눠쓰기 하시면은 발급받을 때 모바일용, 자, 태블릿 PC용은 절대 안 됩니다. 태블릿 PC용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유심을 개통할 때 모바일용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게 IMEI 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어간 IMEI 번호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통이 되죠? 그러면 그걸 바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KT나 LG는 데이터 나눠쓰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LGU 플러스예요. 자, LGU 플러스는 이 카메라 LGU 플러스 쓸 수 있어요. 다만 LGU 플러스는 데이터 나눠쓰기 제도가 태블릿 PC용밖에 안 돼요. 자, 모바일용은 안 돼요. 모바일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GU 플러스 유심을 꽂아야 된다 했을 때는 그냥 핸드폰 처음에 개통하듯이 요금을 가입을 해서 개통해서 그걸 꽂을 수밖에 없어요. LGU 플러스는 사실 여기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럴 바에는 알뜰폰 유심을 개통하는 게 낫죠. 두 번째 방법, 알뜰폰이 있어요. 여러분, T 플러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게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저희가 그걸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자, T 플러스 이렇게 네이버에서 T 플러스 딱 검색하면은 거기에 떠요. T 플러스 모바일이라고. 거기에 먼저 모바일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거기 유심 구매라고 있어요. 유심 구매를 먼저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KT를 쓰든 LGU 플러스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SK에서 통신 그 유심을 구매를 하세요. 아마 7,000원인가 6,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걸 구매하시면 집으로 이 유심이 와요. 집으로 하루 이틀이면 오거든요. 자, 유심이 오면은 그 유심의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번호를 갖고 LT 플러스 그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요금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번 프로모션이 바뀌어요. 6기가짜리가 평생 월 1,900원이에요. 자, 이거 6기가까지 쓸 수 있는데 6기가면은 잠깐 하루에 뭐 10번, 20번 잠깐 들여다본다. 충분히 쓰세요. 그러니까 알뜰폰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서 꽂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이면은 개인 앞으로 할 때는 내가 쓰는 핸드폰 플러스 2개까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SK를 쓴다? 그러면 KT든 LGU 플러스든 뭐 SK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핸드폰 제외하고 2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 나눠쓰기로. 만약에 내가 근데 이게 5대가 필요해.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죠. 뭐 10개, 20개 필요하죠. 그랬을 때는 이 유심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뭐 개인 앞으로 하면 내가 2개의 유심을 받고 뭐 가족분 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2개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문제는 법인은 데이터 나눠쓰기가 없습니다. 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 폰을 이 요금제 가입을 하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저희 유심을 쓰고 있어요. 로보비 전용 유심이 있거든요. 자, 로보비 전용 유심은 월 부가세 포함해서 42,000원이에요. 비싸죠? 그런데 데이터가 무제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폰 이런 유심을 발급받아서 무제한하려면 거의 9만원, 10만원대예요. 비싸요. 그거보다는 절반 가격도 안 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죠. 42,000원씩 월마다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유심을 만약에 발급을 받으면 저희 유심을 개통 작업을 저희가 해드리고 저희가 꽂아갖고 개통까지 다 해드려서 발송을 해드려요. 고객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전용 유심이 있는 데는 또 어디밖에 없다? 저희 로보비밖에 없습니다. 저희 로보비는 통신 그 사업자가 가입이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SKT, KT, LG 빼놓고는 통신 사업자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 카메라 전용이에요. 로보뷰 S4에 적용을 한다든지 로보뷰 S11에 적용한다든지. 그런데 LT062는 적용이 안 됩니다. LT062는 무조건 고객님께서 준비하셔야 돼요. 유심을.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유심에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로보뷰 S11에 관련돼서 언박싱을 진행한 한 영상이 있죠. 어떠한 제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를 끊어버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설치 영상 다음 영상이 뭐냐면 기능에 관련돼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일단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카메라 보시면요. 고무 패킹이 있어요. 방수팩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걸 열면은 자, 이걸 확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 부분에 버튼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는 파워 버튼이고 밑에는 리셋 버튼이에요. 자, 제품을 받으면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버튼은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전원을 켜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유심이 집어넣는 구멍, 그 다음에 SD카드를 집어넣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유심 방향은요. 방향은 이 금색 부분, 접촉 부위가 이쪽 이 카메라 뒷면을 볼 수 있게 지금 이 화면대로 이렇게 여기 꽂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자, 이렇게 꽂는 거예요. 손톱 긴 사람은 그냥 손톱으로 누르면 되는데 저 손톱이 짧아갖고 자, 여기서 핀셋 같은 걸로 딸깍 걸렸어요. 자, 한 번 더 누르면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요. 딸깍.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 이 마이크로 SD 카드는 자, 이 금색 부분 접촉 부위 있죠. 자,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앞이 유심은 그 접촉 부위가 뒷면이지만 이거는 접촉 부위가 앞면. 이렇게 렌즈 방향으로. 자, 거꾸로 꽂으면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걸로 손톱 긴 사람은 눌러지지만 자, 딸깍 걸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딸깍 튀어나와요. 자, 딸깍.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핀셋 여기서 앞에 위에 게 파워 버튼이요. 파워라고 돼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뒤에는 리셋이라고 돼 있고. 자, 파워 버튼을 여기 손톱으로 그냥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앞쪽에 보세요. 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버튼을.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 들어오면은 그냥 손 띄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안 된다고 막 집어 던지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딩동댕 하면서 돌아가요. 얘가 이제 이 유심을 읽어요. 여러분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유심이 정상적인 개통되는 거면 바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않은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리면 이 불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 되죠. 자, 얘가 준비 상태가 언제냐면 이게 파란불로 바뀌어서 깜빡깜빡 될 때, 파란불이 깜빡깜빡 될 때 그때만 설치할 수 있어요. 자, 파란불이 안 들어오거나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파란불이 깜빡깜빡 되고 있어요. 그죠? 예, 보이시죠? 파란불. 자, 이게 지금 얘가 대기 상태예요. 이제 얘가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들은 통신사 유심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는 재설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앱에서 그 카메라를 지우시고 삭제하시고 여기서 유심을 바꾸시고 자, 유심이나 SD카드 빼거나 꽂을 때는 항상 주의사항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빼야 돼요. 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전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리셋을 한번 눌러볼까요? 리셋을 이 리셋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보세요. 자, 뻑꾸 가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리셋이 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죠.
기다리시면 돼요. 자,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냥 얘가 파란불이 깜빡깜빡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유심히 이거랑 연동이 안 돼 갖고 있을 때는 얘가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꺼져버려요.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전원을 켜셔야 돼요. 그거를 두세 번 반복했는데도 안 되고 리셋 눌러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유심이 문제인 거예요. 자, 기다리시면 자, 정상적인 개통된 유심을 꽂아서 이 IMEI랑 맞췄을 때 여기서 빨간불 깜빡깜빡 될 때 파란불로 바뀔 겁니다. 자, 파란불로 바뀌었죠? 자, 파란불이 지금 깜빡깜빡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이거 내려놓으시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간단히 QR코드 연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만약에 QR코드가 훼손됐을 때 여기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도 훼손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자, 먼저 QR코드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 카메라 로보비 어플을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보비 어플을 설치하셨으면은 저는 많은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여기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뭐 디바이스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 위에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딱 누르시면은 여기 QR코드 스캔 있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QR코드 스캔 딱 눌러요. 자, 그러면 스캔 시작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QR코드를 뜨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QR코드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려달래요. 얘가 똑똑하죠? 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QR코드는 그냥 찍기만 하면 돼. 아까 파란불 들어올 때 이것만 딱 찍으면 자동으로 지가 설치해요. 자, 벌써 설치가 끝났어. 자, 뻑뻑거렸죠? 설치 끝. 자, 그러면 완료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사용 안내가 나와요. 이렇게 안내문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내문들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누르고 자, 다음 누르면 여기 4G 신호 강도가 나와요. 지금 현재 낮다고 나오는데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바뀔 거예요. 자, 높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딱 누르시고 자, 자동 업데이트는 켜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딱 누르면 이거는 이 지금 QR코드예요. 이 QR코드를 얘가 보관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에. 이게 나중에 훼손될까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완료 딱 누르면 앨범에 보관이 됐어요. 아까 QR코드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딱 열면은 자, 바로 연결이 됐어요. 자, 여기는 지금 SK텔레콤이라고 딱 돼 있어요. 신호 강도도 굉장히 좋죠. 근데 배터리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여기다 뒤에 여기 배터리가 있거든요. 여기 뒷면에 보면은 여기 배터리 팩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꺼내면 돼요. 확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C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충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그널이에요. 구멍이 아닙니다. 이거를 충전을 하면은 이게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란불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빨간색은 충전 중이라는 얘기고 파란색은 완충이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 고무 패킹에 여기 또 다른 고무 패킹이 또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또 있죠. 자, 만약에 태양광 패널 같은데 연결할 때는 이거는 닫아주시고 여기만 태양광 패널에 꽂아갖고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연결하실 때. 자,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화면이 이제 거꾸로 나왔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회전 버튼 눌러서 뭐 회전하고 자, 쭉 움직이죠. 자, 이렇게 쭉 움직여요. 자, 이렇게 쭉 움직여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능 설명할 때 어차피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설치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설치. 자, 이거를 뭐 공장 초기화 시키고 뭐 안 그래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설정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기기 삭제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삭제해 볼게요. 자, 그럼 자동으로 공장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제 기다리시면 이게 파란불로 바뀌어요. 자, 공장 초기화를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지가 돌아가고 스스로 이렇게 해서 지가 잡아요. 그럼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색깔.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돼야지 얘가 나 설치 준비됐어요. 설치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지금 깜빡깜빡 되죠? 자, 얘가 이제 설치 준비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이 플러스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QR코드 스캔 말고 자, 장치 추가로 가면 돼요. 장치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블루투스 그냥 열기 허용. 자, 여기서 자, 밑에 여기 카메라 제품들이 저희가 많은데 포지 카메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 카메라
배터리라고 그랬고 이게 블루투스 여기 있죠. 블루투스. 자 이렇게 블루투스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누르는 거예요. 딱 눌러요. 심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자 심카드 다 이미 삽입돼 있죠. 다음. 장치 전원 버튼을 길게 자. 눌러 장치를 시작하십시오. 자 전원 버튼도 다 눌러 있죠. 자 다음.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자동으로 얘가 잡았어요. 블루투스로 여기 잡았죠 지금. 자 추가 누르시면 돼요. 연결 중입니다. 자 지가 또 자동으로 잠시만 연결하고 있어요.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거 없겠죠? 설치 엄청 쉽게 해놨죠? 왜냐면 좀 연세가 있으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자 추가 성공됐어요. 다음 뻐꾹거렸죠? 그럼 얘가 이제 설치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를 연필 모양 누르고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버섯 농장 버섯까지만 할게요. 뭐 버섯 농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름을 확인. 자 버섯으로 바뀌었어요. 완료. 그럼 아까 그 화면이죠? 이렇게 카메라 설치 전 다음 이걸 건너뛰기 하셔도 되고요. 아까 이건 보셨으니까 지금 건너뛰기로 누를게요. 자 건너뛰기. 자 눌렀어요. 자 버섯이라고 여기 딱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걸 딱 켰을 때 여기서 웅웅 소리 날 거야. 막 이거 봐요. 자 이렇게 소리 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면 이 전화기가 지금 이 카메라랑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마이크를 스피커 가까이 대면 막 노래 부르다 말고 빽빽 소리 나죠. 그 하울링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전혀 아주 깨끗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에서 하실 때는 그냥 플레이 눌러서 이거 음소거를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소거. 그럼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 영상을 제가 쫙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설치 굉장히 쉽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준비만 딱 된다면은 1분도 안 걸리는 설치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분, 20분, 뭐 30분 막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유심 때문이에요. 유심이 정상적으로 요즘에 이 IMEI하고 번호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유심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SK 유심을 꽂았을 때는 SK 기지국의 신호를 받겠죠. 데이터 신호를 받는데 KT면 KT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 로보뷰 유심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게 이제 특허에다 들어간 건데 이 제품은 특허 상품입니다. 만약에 저희 유심을 꽂았을 때 SK, KT, LG 다 잡아요. 저희 유심이 SK 물어봐요 고객님들이. 지금 로보뷰는 SK예요, KT예요? 뭐 물어봐요. 저희는 통지선서 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심 하나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근처 가까운 데가 LGU 플러스면은 자동으로 LGU 플러스 신호를 받고 이걸 이동해서 저쪽에 뭐 딴 데로 갔어요 위치가. 근데 거기 가까운 데가 만약에 KT야. 그러면 KT 유심으로 잡아요 얘가. 거기 통신 기지국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통신사에. 그러면 얘가 이동할 때마다 만약에 자동차로 만약에 내가 시속 뭐 100km로 갔어. 그럼 이게 가까운 데를 잡아요. 가까운 데 통신사. 한 군데 SK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희 로보뷰 전용 유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핸드폰이 터지는 지역이면은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 가서 거긴 핸드폰도 안 터지고 뭐 아무것도 안 터져. 그런 데는 이것도 못 써요. 못 쓰지만 핸드폰이 KT든 SK든 LG든 어느 핸드폰이나 단 한 군데라도 터진다면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놀라운 기술력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을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뭐 특허도 신청하고 많이 이제 막 뭐 KC 인증도 받고 많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금도 많이 여기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 끝나고 출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구매하시고요. 아마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요. 그러니까 주문 물량이 조만간 1차 물량은 품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물량 또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거 기다리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가 다음 영상은 이제 기능에 관련돼서 이 조그마한 제품이 놀라운 기능이 다 들어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기능을 하나하나 낱낱이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